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자 여자가 교대로 앉는 방법수를 물어봤는데, 자 요거는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 원순열의 개념인데 이렇게 볼게요. 먼저 이거 직순열, 일반적으로 남자 여자 교대 순열 이렇게 물어보면 남녀, 이렇게 남녀 4명이면 남녀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잖아. 남녀 맞나? 이렇게 교대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요 자리들은 전부 다 뭐야? 누구 자리야? 남자들의 자리지. 남자. 맞지? 남녀. 요 남자 자리에 남자 4명을 배열하고 4팩토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자 자리에 또 여자 배열하면 되잖아. 4팩토리. 자기 자리를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남녀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여남 이렇게 쓸 수 있지. 교대 순열이니까 이런 식으로. 맞지? 이런 식으로 막 쓸 수 있잖아. 여남.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곱하기 2 해. 이게 우리가 직순열에서의 일반적인 순열에서의 교대 순열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순열이잖아. 원순열. 그러니까 원순열이니까 이렇게 부르겠다. 일단 남학생 4명을 먼저 배열하겠습니다. 남자 여자들 상관없이 남자 4명을 먼저 배열하죠. 남자 4명을 배열하는데 원순열이잖아. 원탁이 앉히는 방법 없으니까 3팩토리얼 되겠죠. 3팩. 이렇게. 남자 4명이 뭐 A, B, C, A, 뭐 B, C, D 이렇게 앉았다 치자. 4명. 앉았다 치고, 그러면 여학생들 어디지 앉히는 거야? 그 사이. 하나, 둘, 셋, 4군데. 더 이상은 원순열이 아니죠. 더 이상 회전하지 않습니다. 또 4군데에 나머지 여학생 4명을 앉히면 되겠네요. 4팩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곱하기 2가 없다 이거지. 요거는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면은 답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144가 된답니다. 계산 생략하고 답만 적도록 할게요. 144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 A와 B를 포함한 6명입니다. 사람이 원형의 탁자에 서열을 하려고 하는데 6명이 원형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 수를 N이라고. 자, 그러면 일단 해보시죠. 6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수네요. 자, 6명이 그냥 원형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 수 M. M은 그냥 원순열이잖아. 맞지? M은 얼마야? 6명을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수는 5팩이죠. 5팩토리얼. 그 다음에 A와 B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는 N을 했겠네. N은 이제 A와 B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야. 6명을 앉는데 A와 B가 마주보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제일 먼저 A가 왔습니다.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A가 앉을 수 있는 의자는 다 똑같은 의자죠.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 다음에 A가 여기 앉았다 쳐. 그러면 B는 마주보고 앉아야 되니까 반드시 여기 앉아야 되는 거야. 맞지? 이게 지금 짝수계니까 가능한 거죠. 마주보고 앉는 경우가. B가 B의 자리가 결정돼 버린 거야. A가 앉는 순간 B도 자동적으로 앉는 자리가 결정돼 버린 거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A와 B가 이제 앉아있으니까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죠. 나머지 4개 의자, 서로 다른 4가지, 서로 다른 4군데에 서로 다른 4명이 앉아야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게 지금 N은 4팩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봤는 거는 M팩, M 빼기 N 물어봤으니까 5팩 빼기 4팩 이래 되나? 그렇게 계산하면 답은 96가지가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A와 B 시험 자리 바꾸는 거는요 라고 하는데, 그게 벌써 다 포함된 거야. 여기까지. 맞지? A와 B가 쉽게 말해서 A와 B가 마주보기 않도록 먼저 딱 배열해 버리는 게 한 가지야. 이렇게. 맞지? 이걸 회전해서 로테이션 돌려봐봐. 돌려보면 다 똑같은 자리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A가 앉는 순간 B는 자리가 결정된 거야. A와 B가 마치 한 몸이 되는 거지. 한 몸. 한 몸이란 말은 A가 앉으면 B는 자기 자리가 결정되어 버린다니까. 그렇지? 자리 바꾸는 거는 제일 처음에 먼저 앉힐 거니까 A와 B가 자리 바꾸는 거는 로테이션 돌아갔을 때 똑같은 게 되는 거지. 맞잖아요. 휙 돌아가서, 자, 이렇게 휙 돌아가서 안 되죠. 잠깐만. 설명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어쨌든 A와 B가 휙 돌아가서 같은 자리에 있으면 같은 걸로 취급될 거니까. 이해됐죠? 학생들 중에 A와 B가 자리를 바꾸는 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순열 요소는 먼저 A와 B가 먼저 딱 둘이 같이 앉는 경우가 한 가지인 거야. 알겠습니까?
옆면이 모두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합동이지. 자, 6개 면이 있는데 6가지 색깔을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에 쓰고 가장 먼저 칠할 곳은 어디라 했죠? 원순열하고 관계없는 요 밑면 여기를 먼저 칠하겠다는 뜻이지. 맞지? 여기를 먼저 색깔 칠할 것인데 저기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6가지 중에 한 개 칠할 거니까 6시 1 또는 6가지가 되겠죠.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는 6가지입니다. 칠했습니다. 자, 그럼 옆에 거는 다 원순열이 되는 거지. 로테이션, 회전에서 다 같은 것이 될 거니까. 나온 사람 5명, 5개를 마치 원형 탁자에 앉히는 방법처럼 똑같잖아. 4팩토리얼 되겠습니다. 원순열 개념이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답은 144가지가 나온답니다. 144.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 모양의 탁자에 10명이 둘러앉는 방법수가 다음 같답니다. 자, 지금 쌤 이렇게 설명했었잖아. 제일 먼저 한 명이 와. 10명이 이제 의자 10군데 앉을 건데, 제일 먼저 한 명이 왔을 때, 서로 다른 의자, 앉을 수 있는 의자, 서로 다른 의자가 몇 군데인데 이런 물어봤을 때, 2군데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걸 1번 의자, 요걸 2번 의자를 한다면, 회전에서 겹쳐지는 거는 이게 1번, 2번 이렇게 다 겹쳐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은 1번하고 2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1번은 앉았을 때 왼쪽에 모서리가 있고 2번은 앉았을 때 오른쪽 모서리, 얘는 앉을 때 왼쪽 모서리, 같은 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명이 왔을 때 앉을 수 있는 의자는 한 군데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한 군데가 두 군데, 서로 다른 게 두 군데죠.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어딘가에 앉았어요? 어딘가에 앉았다 치자 보였죠. 앉는 순간 나머지 더 이상 로테이션 회전하지 아니하고 다 다른 의자가 된다 했잖아. 맞지? 나머지 의자는 9개가 있고 9명 있으니까 9팩, 이게 답이 되겠죠. 근데 그 답이 10팩 곱하기 A래. 요게 10팩 곱하기 A래. 10팩토리얼 곱하기 A. A 값이 뭔지 구하라. 이 말이지. 10팩토리얼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팩토리얼의 분해라고 하는데 10팩은 뭐랑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10 곱하기 9팩토리얼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따라서 여기 있는 9팩은 서로 약분돼 보시고 이렇게. 됐습니까? A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A는 그걸 오시면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0으로 나누면 10분의 2, 즉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 1번인데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음 같은 정삼각형 있고 원이 서로 외접, 이접이 아니고 외접이죠. 오타 뭐 이런 오타. 이접이 아니고 외접합니다. 외접하고 크기가 같은 원 3개와 이 세 원의 중심을 꼭 지정을 하는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원의 내부 또는 정삼각형 내부에 만들어진 7개의 영역이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맞지? 자, 그렇게 7가지의 영역에 7가지 색을 모두 다 사용하여 칠한답니다. 자,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원순열 문제네요. 그러면 두 가지 풀을 풀 건데, 쌤 첫 번째 일단 제일 먼저 색깔 어디 칠할 거야? 그렇지. 원순열하고 관계없는 여기를 먼저 칠하겠죠. 여기 가운데. 맞지? 저기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7가지 중에 한 개니까 7시1. 그래서 7가지가 되겠죠. 7가지. 그리고 자, 이제 남은 의자가 6개가 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서로 색깔 칠하는 거죠. 색깔 칠하는데 사람이 앉는다고 생각하자. 서로 다른 의자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서로 다른 의자는 몇 군데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2개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요 놈들은 서로 같은 의자야. 회전했을 때 같은 거고 요것도 같은 것이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서로 다른 거지. 그러니까 요걸 1번, 이걸 2번 하면 이건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서로 다른 거지. 그래서 다른 의자가 몇 개인데라고 하면 2개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의자는 2개. 맞지? 그래서 2개죠. 어딘가에 앉았어. 어딘가 앉았다. 여기 앉았다. 앉는 순간 나머지 의자들은 서로 다 달라진다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은 바로 붙어 있는 거고, 요.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다르고, 얘는 왼쪽, 오른쪽이 다른 거잖아. 회전해서. 이해됐습니까? 한 명이 앉는 순간 더 이상 회전하지 않는 거지. 남은 의자는 몇 가지가 됐어? 남은 의자는 지금 7개 중에 2개를 칠해놓은 상태니까 5팩토리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자, 답이 1680이 나온답니다. 1680 이렇게. 자, 그런데 일반적인 풀이집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안 되고 쌤처럼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풀이도 2가지 풀이를 다 풀어줄 건데 한번 봐봐. 뭐 여러분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만은 자, 이렇게도 되죠. 자, 제일 먼저 제일 처음에 여기 칠하는 건 똑같아요. 여기 먼저 칠할 거야. 7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놔서 보통 일반적인 풀이집에는 안쪽에 칠할 세 군데하고 바깥쪽에 칠할 세 군데하고 서로 다르니까 안쪽에 칠할 세 놈을 먼저 선택하는 거야. 남은 6개 중에 안쪽에 칠할 놈 먼저 3개를 선택해 버렸습니다. 세 놈 선택하고 세 놈 선택했으니까 세 놈을 칠해야 될 거 아니야. 3명을 안쪽에 원순위로 풀 거니까 3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똑같잖아. 이 팩토리얼 이렇게 될 것이고 맞지? 남은 사람은 여기 어딘가 앉았어. 이제 여기 3명이 앉았잖아. 그럼 이제 바깥쪽은 더 이상 원순위가 아니죠. 앉아있으니까 얘네들하고 짝이 다 서로 다르니까 남은 거 배열하면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또 1680 됩니다.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풀이집에는 이렇게도 많이 풀어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해보고 싶어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순위로 푸는 서로 다른 의자가 몇 개인데 라고 선생님 항상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렇게 안 푸는 방법이었고 위에 좀 더 심플하지만 이런 풀이도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네. 어떻게 했다고? 여기 칠하고 어떤 놈은 안쪽에 앉고 어떤 놈은 바깥쪽에 앉아야 되잖아. 차별되는 거니까 6명 중에 안쪽에 앉을 놈 또는 바깥쪽에 앉을 놈 3명을 선택한 거야. 안쪽에 앉을 놈은 3명 선택했으면 3명을 앉혀야 될 거 아니야. 앉히는 방법 없어. 나머지 3명 배열하는 방법 없어.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 2학기 수시 모집에 지원한 남자 4명, 여자 4명을 토론식 면접을 하기 위해서 정사각형 모양에 배열된 8개의 의자에 앉히는데 붙어있는 의자에는 반드시 남자랑 여자랑 한 명씩 앉도록 할 때 남자가 짝을 지어서 앉는거나 이때 8명은 앉는 방법 선택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짝짓기를 해야 되겠죠. 남자 여자가 먼저 짝을 지어야 되니까 자 짝짓기를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남자가 4명 있습니다. 남자 4명을 A, B, C, D 라고 합시다. 남자 4명하고 여자 4명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짝짓기 할 건데 그러면 마치 함수 1대1 함수랑 똑같은 거야. 1대1로 A가 짝지을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A랑 짝지을 수 있는 사람은 4가지죠. 4명. A가 만약에 그렇지 니은하고 짝을 지었다면 B는 얘랑 짝지으면 안 되잖아. 짝지었으니까. B가 이제 짝지을 수 있는 애들은 3명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마치 1대1 함수랑 똑같네. 이것이 뭐야? 짝짓기지. 짝짓기. 맞지? 이게 짝짓기입니다. 자, 짝짓기 한 다음에 짝짓기 커플 만들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A랑 누구랑? A랑 니은이랑 이렇게 짝을 지어줬고, 그 다음에 뭐 B랑은 누구랑? B랑은 기억이랑 짝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C랑은 니을이랑 짝이 지어졌고, D랑은 디귿이랑 짝이 지어졌다 치자. 됐습니까? 이렇게. 일단 네 쌍이 만들어졌죠. 네 쌍을 의자 4군데에 앉힌다고 생각하는 거지. 요 네 쌍을 한 몸처럼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몸처럼 묶어서 마치 4명을 서로 다른 의자가 아니고 원순위로 4군데 의자에 앉히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4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똑같은 거죠. 맞지? 뭐가 됩니까? 3팩토리얼이죠. 3팩. 이렇게. 이제 그 안에서 남자 여자들끼리 또 서로 자를 바꿀 수 있잖아. 2 곱하기 2 곱하기 요도 바꿀 수 있고 여기도 바꿀 수 있고 맞지? 여기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해서 1을 곱하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답은 2304가 나온답니다. 2304가 나온다니까 답도 꼭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 이게 답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은 탁자에 5명이 둘러앉는 방법수 마치 원수면처럼 보이죠? 둥그스름하게 생겼으니까. 자, 아니죠. 제일 처음에 왔을 때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는 다 다른 의자야. 얘는 앉았을 때 뭐야? 왼쪽에 모서리, 가운데 오른쪽 모서리. 얘는 왼쪽 모서리, 오른쪽 둥그스름한 곳에 앉아있고 다 다른 의자죠. 제일 먼저 한 명이 왔을 때 앉을 수 있는 의자는 5군데. 제일 처음부터 다 다른 의자라니까. 맞지? 그럼 제일 처음에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 몇 군데라고? 5명. 한 명 앉았다 치자. 여전히 다 다른 의자. 나머지 얼마? 4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S함수에 처음부터 다 다른 의자였다고. 그러니까 답은 뭐였던 거야? 그냥 5팩이었던 거지. 5팩. 맞지?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맞지? 여러분한테 이걸 헷갈리게 이렇게 해놨는 말인데 답은 120까지가 답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포함하여 5명이 있답니다. 부모님, 부모, A, B, C 이렇게 총 5명이 있는데
원탁이 둘 낳는데 부모 사이 한 자녀가 앉는 방법수야. 그래서 뭐 부하고 모 사이에 한 명이 누가 들어갈 건데 뭐 B가 들어간다 하자. 그러니까 요 한 명 들어갈 놈을 뽑는 거지. 3명 중에 한 명 뽑고 요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한 명처럼 봐서 한 몸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한 몸으로 보고. 그러면 남은 사람 이렇게 해서 총 3명으로 보는 거죠. 3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이니까 2팩이 될 것이고. 원탁에 앉았는데 이제 부모가 둘이가 자리 바꿀 수가 있는 거지. B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부모 자리 바꾸는 경우 2가지. 이렇게 해서 답은 3이 6, 6이 12, 12가지. 근데 이렇게 문제에서 그렇게 이래 풀기를 바라고 있는 모양인데 선생님이 보니까 문제가 좀 잘못된 거죠. 왜 그러는가 하면 자 일단 보자고. 부모와 원탁에 앉는데 부하고 모 사이에 한 명이 앉았어. 누가? B. 나머지 A씨는 이렇게 앉아야 되거든. 근데 보면 이게 부모 사이 한 명이지만 이것도 부모 사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럼 2명이네. 그렇죠? 그렇지나 요거는 부모 사이 한 명 들어가 있지만 요 부모 사이 2명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그렇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문제는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네. 부모님이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순열. 그렇게 말하면 똑같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부모님이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방법수. 맞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 부모님이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방법수를 하면 일단 자녀들을 먼저 배열시키고 원순열의 자녀를 먼저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야? 3팩토리얼. 맞지? 그 다음에 부모님이 앉을 수 있는 곳은 3군데잖아. 3개 중에 맞지? 3개 중에 2군데 뽑아서 부모님을 줄 세우면 되지. 요렇게 계산했더라도 맞지? 3, 6 곱하기 맞나? 답은 똑같이 안 나오네. 다르네. 3팩이니까 3팩이 아니죠. 바보도 아니고 자녀 3명을 원탁에 앉히니까 2팩이 지금 답 똑같이 나오고 맞네. 그래, 2팩토리얼. 그 다음에 요거는 2 곱하기 계산하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답은 12가지 맞죠? 똑같이 나오네.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건데 문제 좀 그렇습니다. 원순열에 문제 출제자들은 이렇게 푸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맞잖아요. 부모 사이에 그렇게 앉으면 이렇게 모가 앉아버리면 한 명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맞지만 2명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맞죠. 맞지? 그렇습니다. 문제 일단 뭐 그렇다는 거 얘기 한번 해봤어. 정확하게 명시해야 됩니다. 사실은 잘못된 문제는 맞습니다. 자, 지금 A, B, C, D, E 중복을 허락해서 4자리 문자열을 만든대. 그러니까 한 자리, 2자리, 뭐 3자리, 4자리 이렇게 얘 문자열을 만들 건데 4자리 문자열을 만드는데 이렇게 맞지? 요 4자리 문자열을 만드는데 A를 포함하는 4자리 문자를 A를 포함하는 문자열을 얘기했어요. 그럼 A를 포함한단 말은 A가 몇 개 포함되는지는 모르잖아. 맞잖아. A가 한 개만 포함될 수도 있고 맞지? A가 2개 포함될 수도 있고 4개 다 A 이렇게 A가 4개 포함될 수도 있고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받는 거지. 전체 배열 중에 전체 중에 A가 포함되지 않는 A가 없는 포함되지 않는 A가 포함되지 않는 그런 방법수로 생각해버리는 거지. 전체 배열은 그러면 중복을 허락했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누구야? A, B, C, D, E. A가 오든 B가 오든 뭐가 오든 상관없지. 몇 가지야? 5가지. 맞지? 전부 다 AAA, 전부 다 AAA, 전부 다 BBB 이렇게 다 하면 되는 거지. 전부 다 AAA 다 적어버리면 B, C, D는 빵뽕. 빵뽕이 될 수 있는 건 요 놈들이니까 5. 그 다음에 요 AB 오는 거랑 BA 오는 건 서로 다른 거니까 5파이에 4. 이게 답이죠. 즉 5의 4승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5.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5가지. 여기 5가지. 5가지가 5의 4승이잖아. 전체는 5의 4승입니다. 이렇게. 맞지? 그렇게 전체 배열들 중에 그럼 A가 없는 거는 A를 빼버린 거잖아. A는 S상수에 없었던 거야. 맞지? A는 S상수 빼버려버리면 그러면 A 빼버려버리면 남은 문자 몇 개야? 4개.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4가지. 여기도 A 말고 나머지 섰던 것도 써도 되니까 4가지. 4가지. 그래서 4의 4승 이렇게 되겠죠. 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369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자, 중복순열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자리에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중복 허락해서 짝수의 개수를 허락했어. 짝수니까 마지막에는 요 1의 자리 숫자죠. 여기 오는 놈이 뭐가 오면 되나? 짝수가 오면 되잖아. 짝수. 짝수가 지금 몇 개 있지? 짝수가 보다시피 2, 4, 두 개가 있네. 그러니까 여기 오신 건 몇 가지야? 여기 오신 건 두 가지가 되는데, 두 가지. 가지수가. 2가 오든 4가 오든. 그럼 여기 오신 건 몇 가지야? 여기는 뭐가 와도 상관없죠. 썼던 걸 또 써도 되는 중복이니까 여기 오시는 건 몇 가지입니까? 5가지. 여기는 몇 가지야? 또 5가지. 여기도 몇 가지야? 5가지. 마지막에는 2가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해서 답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50가지가 됩니까? 답은 25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5명의 선거인이야. 5명이 1, 2, 3, 4, 5번. 이름이 다 적혀져 있는 5명. 이 2명의 후보 A와 B한테 투표하는 방법입니다. 투표용지에 투표자의 이름이 공개되고 기권은 없는 거라 했는데, 그럼 전부 다 1번, 2번, 3번, 4번 오면 전부 다 A를 다 뽑을 수 있지. A를. 그렇잖아. A가 너무 좋은 거야. A를 다 뽑을 수 있잖아. 그럼 B는 빵꾸 뻥 한 개도 못 받잖아. 전부 다 B를 다 뽑을 수도 있겠죠. 그럼 A가 빵꾸 뻥이죠. 빵꾸 뻥이 됐으면 두 가지니까 2. 그 다음에 1번이 A 뽑고 2번이 B 뽑았는 거랑 2번이 A 뽑고 1번이 B 뽑은 건 서로 다른 거지.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면 다른 거니까 순열 2파이 5 이렇게 해서 답은 2의 5승 32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 계산하면 되는데 뭐 이래 봐도 좋고 중복순열처럼 봤잖아. 그러니까 됐습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2가지. 얘도 몇 가지? 2가지. 얘도 2가지. 2가지, 2가지. 그렇게 해서 2의 5승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명, 이름이 적혀져 있는 투표자의 이름이 공개되고 기명이라는데, 기명,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 기명 투표는 중복 순열이고, 무기명 투표라 해서 투표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거야. 누가 누굴 뽑은지 모르는 것은 뒤쪽에 나오겠지만, 그때는 중복 조합이 됩니다. 중복 조합. 기명, 이름이 적혀져 있으면 뭐라고? 중복 순열. 무기명, 이름이 없어서 구분되지 않는 것들은, 그러면 중복 조합. 이렇게 기억해 놔. 자, 1, 2, 3을 중복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야. 4자리 자연수인데 2322보다 작은 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2322보다 작단 말은 제일 앞에 만약에 1, 2 왔다 치자고. 그러면 나머지 여기 4자리 자연수 중에 썼던 거 또 써도 되는데 여기 올 수 있는 건 무엇이 와도 무조건 230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몇 가지야? 3가지. 맞지? 요 3가지. 요도 몇 가지? 3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건 3가지, 요도 3가지, 요도 3가지. 맞지? 3의 3승 27가지. 따져보자. 그럼 제일 앞에 이제 2가 왔다 치자고. 제일 앞에 2가 왔다 치고, 그러면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 1이 왔다 치자고. 1. 여기 1, 2 왔다 치면 무조건 작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또 몇 가지야? 3가지. 요도 몇 가지야?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삐딱하네. 세 가지. 그래서 3의 제곱 9가지. 제일 앞에 2가 왔다 치고 그 다음에 또 2가 올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중복이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제곱보다 작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또 3의 제곱 또 9가지. 그 다음 제일 앞에 이제 2가 오고 3이 와도 되지.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1이면 무조건 제곱보다 작잖아. 1 맞지? 1이 오고 저기 쉽게 말해서 2, 3, 1까지 내가 세팅해 놨는 거지. 2, 3, 1까지 오면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뭐가 와도 작지. 3가지. 3의 1승. 마찬가지로 2, 3이 오고 여기 2가 온다 하더라도 정도보다 작은 거 있잖아. 맞지? 여기 뭐 한 가지 1 오면 되겠지. 요 한 가지가 있어. 한 가지. 그래서 원하는 답은 요 놈들 다 되는 거겠네. 다 다음 얼마입니까? 30에 43이 됩니까? 잠깐만 계산이 잘 못하노. 얼마야? 다시 30 40
9가 됩니까? 49 맞죠? 49가 됩니다. 그래서 2번 이렇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자, 모스부호 문제입니다. 모스부호 가지고 신호 만들기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중복순열 문제입니다. 신호 만들기 문제. 자, 모스부호 한 개 가지고 쌤이 만들 수 있는 신호는 어떻게 있죠? 모스부호 한 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이렇게 되거나 또는 쭉 끊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죠. 모스부호 한 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 맞지? 쭉 나갈 거야. 만들 수 있는 신호들을. 모스부호 두 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게 있지? 이런 것들도 있고, 맞지? 또 이런 것들도 있고, 쭉 또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이런 것들도 있고. 다시 모스부호 두 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또 이렇게 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 중복순열. 모스부호 한 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은 2의 1승이었어. 2의 1승. 맞지? 모스부호 두 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네 가지인데, 보다시피 그게 바로 2의 2승이 되는 거지. 중복순열 문제죠. 맞지? 동그라미만 두 개 쓰든지, 또는 짝대기만 두 개 쓰든지. 빵꾸뽕이 되는 게 이것도 빵꾸뽕이잖아. 2의 파이 n승. 모스부호, 맞지? 모스부호 n번. 이건 뭐야? 2의 n승. 이게 뭐지? 모스부호 한 개. 이건 지금 1승이라면 모스부호 한 번만 써서 한 개를 써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고, 모스부호 두 개를 써서 만들 수 있는 그 신호의 개수잖아. 그럼 2n승은 뭐가 되는 거야? 모스부호 n개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가 되는 거죠. 맞지? 그게 마치 중복 순열 공식처럼 만들어지는 거잖아. 자, 그런데 문제에서 말하기를 최소한 최소한 사용해야 되는 부호의 개수가 몇 개인지 100개의 신호를 만들려면 지금 선생님 요 나열했는 게 총 6개인데 신호가 6개잖아. 이 6개를 배열하기 위해서는 신호가 몇 개? 3개가 있었습니다. 보호수를 한 개 쓰는 경우, 또는 2개 쓰는 경우, 또는 3개 쓰는 경우, 이래 되는 거잖아. 또는의 개념이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2의 1승,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 2의 3승이 어디서 있냐? 2의 3승. 그러니까 모수부를 3개, 최소한 3개를 사용해야지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란 말이야. 2가지, 4가지, 8가지, 14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14가지 신호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 신호 3가지는 신호 3번, 보호수번은 3개를 사용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14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쌤 말을 못하겠냐.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뒤쪽에 배우는 수학 1의 등비수열의 합관 공식으로 푸는 건데, 우리는 그걸 아직 못 배웠으니까 일일이 다 나열할 수밖에 없겠네. 자, 다 하자. 맞지? 2의 4승, 2의 5승 이래 다 하겠죠. 계속 이렇게 다 하겠죠. 16 더하기 32 더하기 64 이래 다 할 건데, 요까지 다 하면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다 하면은 100이 넘지 않습니다. 저 보자. 40에 62가 됩니다. 요까지 하면 62가 되는데, 요 놈까지 딱 더하는 순간, 맞지? 요 놈까지 딱 더하는 순간 뭐가 되지? 100이 넘어가잖아. 126이 되죠. 넘어가네. 그러니까 100가지 신호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 요까지는 필요하겠네. 최소한 신호 요소 최소한 몇 가지? 6개는 있어야지만 100개 이상의 신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초콜릿 4개와 4개 A, B, C, D 초콜릿을 하자. A, B, C, D 초콜릿 4개랑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사탕 3개를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사탕 3개가 있습니다. 그놈을 세 사람한테 라지 A, B, C한테 나눠주는데 남김없이 다 주는 거야. 사탕은 각 사람이 한 개씩 받도록 나눠주고, 사탕은 각 사람이 한 개씩 받도록 했으니까 얘 3개를 먼저 배열하면 되겠지. 한 개씩이니까 서로 다른 3개를 서로 다른 3개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니까 3팩이 되겠죠. 3팩. 맞지? 이렇게. 됐습니까? 3명을 3군데 나눠주는 건 3팩이야. 배열 뜯겨 놓고 한 다음에 하나씩 가져가면 되잖아. 요거 사탕이 나눠줬습니다. 사탕 나눠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초콜릿 나눠주면 되는데, 초콜릿은 초콜릿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이 초콜릿을 여러 개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명이 전부 다 4개 다 A한테 다 주는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얘들이 뭐가 되노? 빵꾸뽕. 전부 다 B한테 다 줘도 되죠. 그러면 얘들이 빵꾸뽕이 될 수 있는 게 3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중복 순열인 이유가 이렇게 있잖아. A가 요 주고 B가 요 주고, 두 개 자리 바꿔주는 건 서로 다른 거니까, 맞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3의 4승 되겠죠. 3의 4승 81이고 81 곱하기 6이가 6 8, 48, 486까지 답 4번 답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자, 세 문자 알파, 베타, 감마를 일렬로 배열하여 암호를 만들려고 할 때 중보고 허락하여 2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암호의 개수야. 2개. 자, 그러면 2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은 신호의 개수는 이런 거잖아. 뭐 알파 알파 이래 적어도 되는 거지. 또는 알파 베타, 또는 베타 베타 이런 것들이지. 또는 감마 감마 이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2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은 2번만 쓰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알파만 2번 다 써도 되고 베타만, 이것들이 알파만 2번 다 쓰면 이것들은 빵꾸뽕이죠. 빵꾸뽕이 될 수 있는 게 뭐야? 알파 베타 감마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중복 순절 문제입니다. 신호 만들기 문제에서 2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는 3 파이 2가 되겠습니다. 이게 신호 2개 가지고 2개를 사용하여 중복 허락해서 2개 이상 2개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는 당연히 3파이 3 되겠죠. 그 다음 4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는 3파이 4가 되겠습니다. 4번 중복하여서 써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자, 이거는 3의 제곱이지. 3의 제곱 더하기 3의 3승 더하기 3의 4승 이렇게 되겠지. 9 더하기 27 더하기 81입니다. 다 더하면 90에 117. 1번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빨강, 파랑, 흰색 깃발, 새 깃발을, 깃발 대기죠. 5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신호,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인데, 뭐 한 번 이상은 들어 올려야 되니까, 한 번 들어 올 때 빨강, 또는 파랑, 또는 흰색 만들 수 있는 건 세 가지고, 만약에 이제 두 번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뭐야? 빨강, 빨강, 또는 파랑, 파랑, 또는 빨강, 파랑, 또는 파랑, 빨강. 힘들어, 알고. 맞죠? 중복순절 문제입니다. 맞지? 자, 그래서 5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신호 이겼으니까 다시 한 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신호 몇 가지라고? 세 가지. 한 번 들어서 3의 1승. 그 다음에 2번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뭐야? 3의 제곱이지. 맞지? 2번 빨강만 들어보면 이거 빵뽕이잖아. 이렇게 해서 물어봤는 건 5번 이하니까 3의 3승, 3의 4승, 3의 5승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등비수에 합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푸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건 배우지 못했으니까 직접 다 계산해서 다 돼야 되겠죠. 그래 다 더하면 답이 뭐 3 더하기 9 더하기 27 더하기 81 더하기 243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맞지? 다 더하면 어떻게 더하면 30 어떻게 더하면 90 120에다가 363 답 5번 답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석이 하하 세형이 세호명수 무한도전이네. 6명이 무한도전 가요제에 출연하려고 한답니다. 세영이가 준하보다는 먼저 출연한대. 자, 그러니까 6명을 일렬 배열하는데 하필이면 순서대로 출연을 세영이가 준하보다 먼저 출연한단 말은 순서가 결정됐죠. 이렇게 순서가 결정된 순위를 이렇게 볼까. 순서가 결정된 그런 순열입니다. 순열이 요 순열인데 순서가 결정된 요 것들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자. 순서가 결정된 순열은 요 놈을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처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6명을 1렬 배열하니까 6팩인데 근데 세영이가 준하보다 먼저 오니까 원래는 세영이가 먼저 올 수도 있고 준하가 먼저 올 수도 있는데 2명을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원래 2명의 순서가 근데 세영이가 항상 준하보다 먼저 오니까 결정돼 버렸잖아 순서가. 그러니까 원래 2가지가 될 수 있는 게 1가지로 되는 거죠. 그 모든 각각의 마다 마치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하고 똑같죠. 세영이랑 준하를 같은 것은 좀 그렇나?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 버리니까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같은 것을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 그 공식하고 똑같다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답 계산하면 360까지가 나온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네. 축구공 3개랑 농구공 4개, 총 7개를 일렬 배열하니까 7팩입니다. 7팩인데, 축구공은 구별하는 게, 같은 종류 공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데, 같은 축구공 3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축구공 3개 같은 거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3팩으로 나누고, 농구공 4개가 또 똑같은 거니까, 4팩으로 나누고, 이렇게. 답은 35가지가 나오는데, 계산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8개 문자를 나열하는데 자음끼리는 이웃하여 나열하래. 이웃하는 순열이니까 일단 자음끼리, 자음이 뭐가 있습니까? C,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D, R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모음이 A, 그 다음에 A가 2개 있죠. A 2개, E 1개 이렇게 해서 총 8개 문자를 배열하는데, 자음끼리 이웃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자음들끼리 묶어버린 거지. 한 개처럼 생각하는 거야. 한 명처럼. 그럼 총 1명, 2명, 3명, 4명, 4개를 일렬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4팩이 되는데. 자, 그런데 A가 똑같은 거잖아. 같은 것이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자음 안에서 또 자기들끼리 또 순서를 결정할 수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팩 이래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답은 1440까지가 나온다니까 여러분 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7장 카드가 있대. 1, 2, 그 다음에 3, 4, 5, 6, 7 이렇게. 자,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답니다. 자, 보니까 일단 6은 3보다 왼쪽에 배열한다 라고 했으니까 3하고 6은 순서가 결정돼 버렸네. 같은 것으로 취급할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소수는 큰 수부터 또 크기 순서대로 왼쪽에서 배열한다 했는데, 소수죠. 누구야? 요거도 있네. 요거를 큰 놈부터 왼쪽에서 배열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놈들끼리 또 뭐야? 크기가 결정되잖아. 같은 것으로 취급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그러고 봤더니만 3이란 놈은 6하고 같은 것으로 취급했는데 또 2하고 다른 세모하고도 같은 것으로 취급했으니까 결국 2랑 세모도 2랑 3, 그러니까 동그라미랑 세모도 또 같은 것이 되는 거지. 같은 것이 몇 개니까 같은 것을 전부 다 이렇게 하나,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 거죠. 같은 것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배열해 볼까요? 전체 7개를 배열할 거니까 7팩이 됩니다. 같은 것이 5개 있다고 생각해서 5팩으로 나누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렇잖아. 소수가 큰 수부터 크기대로 순서를 배열한다. 소수는 7, 그 다음에 5, 세모 중에, 그 다음에 3, 2, 이렇게 배열될 것입니다. 맞지? 그 다음에 1하고 4는 어디 가도 상관이 없고, 사실은.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잖아. 이 모든 거에 배열됐는데 6이라는 놈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3보다는 일단 같은 것으로 취급했지만 7하고 6하고 또는 5하고 6하고, 맞지? 그렇게는 결정된 게 아니야, 순서가. 그러니까 6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3보다는 왼쪽에 가면 되잖아. 그게 어딥니까? 여기 세 군데 중에 아무 때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이 한 군데에 딱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결정됐다면 다 똑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면 6은 어디 한 군데 딱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계산했는데 6은 사실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또는 여기 세 가지가 되는 거죠. 6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그래서 곱하기 3을 하는 겁니다. 1하고 2는 어디 있습니까? 1하고 2는 다 어딘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열됐습니다. 1하고 2가 1하고 4는 그렇게. 이게 좀 어려운데 문제가. 그렇게 계산하면은 이제 좀 어려웠는데 답이 보자. 답이 126가지 1번 답이 나온다니까 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을 배열할 때 두 개의 n이 모두 인접하도록 나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n 두 개가 인접하다 했으니까 이웃하는 하고 똑같네. 두 개를 묶어버리면 되겠죠. 나머지 한번 적어보자. S, P, 그 다음에 O, T, O, O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8개네. 8개를 배열하는데 요 두 놈은 인접한데, 자, 하나로 취급하겠죠. 하나로 취급하면 되죠. 한 개. 됐습니까? 자, 배열할 건데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네. 7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7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것이 있죠. 같은 것이 5가 같은 건데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똑같은 것이네. 3팩.
나눠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묶음안에서 또 자기들끼리 배열하는 방법이 있는데, n 또 서로 같잖아. 같은 걸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곱하기를 곱하는 많아서 사실은.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요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웃하는 순열은 묶음안을 또다시 배열해야 되는데, 묶음안이 똑같은 거잖아. 배열했는 방법수가 nn 두 개 자리 바꿔보자 똑같은 거야. 한 가지가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계산하면 답은 840까지가 나온답니다. 일단 이게 답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C까지 가는 최단 경로 중에서 B를 지나지 않고 가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일단 전체 최단 경로는 A에서 C로 가는 최단 경로는 요거잖아. 요거 맞지? 자, 요것도 전체 최단 경로는, 자, 요 놈은 결국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죠. 옆으로 몇 칸? 하나, 둘, 셋, 네 칸. 위로 몇 칸? 하나, 둘, 세 칸. 총 7칸 가야 되죠. 총 절로 가기 위해서는 7칸을 가야 되니까 7개 화살표를 일렬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옆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같은 게 4개 있고, 위로 3개. 이게 전체 A에서 C로 가는 최단 경로 수이죠. 그런데 거기서 B를 지나지 않고 가는 경우, 그러니까 B를 지나가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네. 맞지? B를 반드시 지나서 가는 방법수는 요게 되겠죠. A에서 일단 B까지 가고, B에서 또다시 C까지 가고, 이렇게. 맞지? 자, 그래서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뺄 거예요.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는 옆으로 2칸, 위로 1칸, 총 3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같은 게 2칸 있죠. 옆으로 2칸. 그리고 B에서 C로 가야 되니까 총 옆으로 2칸, 위로 2칸, 총 4칸을 일렬배열해야지. 4개 화살표를 같은 것은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은 17. 계산쌤 생략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시고, 답은 17, 17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자, 접시가 5개, 서로 다른 접시 5개와 같은 종류의 바카맛, 바카맛 3개 있습니다. 바카맛, 사탕이 박, 이렇게. 그 다음에 딸기맛, 사탕 2개, 딸 2개는 똑같은 걸로 치고 간다겠네. 같은 종류의 딸기맛. 총 5개가 있는데, 접시에 사탕을 한 개씩 담아서 오른쪽 한 개씩 담는 거야. 5개를 서로 다른 5개 접시에 담은 다음에 원형 탁자에 배치하는 거지.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일단, 5개를 서로 다른 접시 5개, 문제 서로 다른 접시라 했습니다. 5개 일단 원형이 말고 일렬 직순열에 그냥 배열하는 방법수는 5팩토리얼이죠. 근데 박박박 딸딸 같은 걸 세 개수의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다 나눠줬습니다. 요것들이 지금 서로 다른 접시에 5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형태잖아. 됐습니까? 접시가 서로 다르다 했어. 그 5개를 원탁에 배열하는 거지. 5개를 원탁에 앉히는 방법, 쉽게 말해서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답은 240까지가 나온다니까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했다고 다시? 서로 다른 접시라 했으니까 바로 요 원탁에 접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아. 맞지? 일단 바카맛 같은 거 3개의 사탕, 똑같은 딸기맛 사탕 2개, 총 5개 있는데 그 놈들을 각 접시에 일단 한 개씩 담는 거야. 그렇게 하는 방법수가 요거지. 맞지? 같은 스포만 순열. 그다음 그놈 5개 접시를 원탁에 배열하는 방법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 문제인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코스가 있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일단 저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로 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죠.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 위로 가자. 위로 가는 경우를 생각할 건데 최단 거리니까 일단 A에서 절로 가기 위해서는 옆으로 가고, 옆으로 맞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고,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맞지? 밑으로 또는 왼쪽으로 가면 안 되죠. 요거를 숫자로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좀 확대시켜 볼까요? 자,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A에서 요 지점에 오시는 방법 뭐야? 요 바로 요렇게 올라오는 거 말고 없잖아. 요렇게 올라오는 길 말고는 없잖아. 딴 데서 오는 길 없죠. 한 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입니다. 다시. 왜 그렇죠? 여기 오는 방법은 왼쪽으로 오지 않잖아요. 무조건 오른쪽 가야 되니까. 밑에서
자, 지금 길이 옆에서 왼쪽에서 오든지 또는 밑에서 올라오는 거 말고는 없는데 왼쪽으로 없으니까 다 밑에서 올라오는 거 밖에 없잖아. 하나 됐어? 요 지점 뭐가 돼? 요 지점 오시는 방법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왼쪽에서 요쪽에서 오는 거 말고는 없잖아. 맞지? 하나입니다. 근데 요거지. 요거는 뭐야?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그렇지? 두 개 더해서 두 가지가 됩니다. 요 놈은 또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맞지? 두 개 더해서 또 세 가지가 되고 두 개 더해서 네 가지가 됩니다. 자, 요거는 또 뭐가 되지? 요게 지금 이쪽에서 올 수 있잖아요. 한 가지인데 이것도 한 가지고 요 놈 하면 또 세 가지가 되겠네. 두 개 더해서 여섯 가지가 되고 뒤에서 여섯 가지, 열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요 놈은 애매한데 이것도 이게 몇 가지야? 이쪽으로 여기서 오시는 게 여섯 가지라. 맞지? 여기 오는 거 몇 가지야? 16가지가 되겠네. 16가지.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거는 열로 가는 거 말고는 없잖아. 16가지지. 여전히 16가지지. 자, 이제부터는 어디로 가야 되노?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말고는 없죠. 옆으로. 밑으로. 일단 요거는 16가지밖에 없고, 여기까지. 요거는 밑으로 내려니까 16가지죠. 두 개 더 하니까 32가지. 두 개 돼서 48가지. 이렇게 해주는 거야. 하나씩.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 위에서 내려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32가지. 두 개 더 하니까 80가지. 이것도 80가지. 이거 80가지가 답은 80가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나마 가장 쉬운 풀이 같아요. 이런 풀이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도록 해.